안녕하십니까. 박선생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속도. 우리가 미분 처음 할 때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은, 속도는 시간분의, 아니, 우리 지금 다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자, 순간 속도는 뭐냐면, 네, 시간의 변화량. 그 다음에 이 위치의 변화. 자, 요거를 리밋.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바로 순간 속도를 나타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속도가 이제 뭐였냐면은 이걸 뭐라고 불렀었죠? 자, 지금 이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각에 대한 위치의 평균 변화율. 자, 이렇게 불렀었죠? 미분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극한을 딱 붙이면 이제 순간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요게 극한이 이렇게 플러스 해주면 자, 요게 평균이 이제 아니고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되는 순간 속도로 바뀐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위치의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붙이면 순간 속도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치가 있어. 이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잖아. 그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은 바로 이제 여기 극한을 붙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쨌든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자, 요게 f't가 됩니다. 속도예요. 자, 이게 미분 t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속도가 되고 자, 이거를 또 t에 대해서 한번 더 미분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됩니다. 다 순간이에요. 자, 그럼 가속도가 뭔지 잠깐만 이제 얘기를 해주면 가속도는 자, 이거예요. 가속도는 시각에 대한 시간이고 여기는 이제 속도의 변화가 있거든. 자, 이거를 가속도라 그래. 그 엑셀레이터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 있잖아. 악셀을 쭉 밟으면 훅 이렇게 빨라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인데 여기도 이 시간의 그 간격을 굉장히 좁히면 이거는 이제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죠. 메커니즘이 그 위치에서 속도로 가는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분의 속도가 가속도니까 지금 여기서 미분하면은 이렇게 순간 가속도가 나온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살짝 이제 응용해 볼 건데 움직이는 방향이 이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미적분 1에서 배우는 운동은 그냥 진짜 쉬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만 합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것만 하는 거야. 아니 조금 응용해가지고 뭐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이것만 하듯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평면 운동 안 한단 말이에요. 뭐 공을 막 이렇게 던져갖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거 안 해.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것만 하고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이것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봐봐. 운동 방향이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근데 이쪽 가고 싶어. 자, 일로 가고 있다가 일로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멈춰야 돼. 멈추고 방향을 바꾼 다음에 다시 가는 거야. 알겠어요? 자, 봐봐. 선생님이 가다가 아니 선생님 안 멈췄는데요? 안 멈췄을까 진짜? 자세하게 봐봐. 이거를
초고속 카메라 간다 할게. 초고속 카메라. 그럼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슬로우 모션으로. 가다가 여기 뒤로 가는 순간 이게 잠깐 멈칫하는 이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 차 유턴할 때, 차가 유턴할 때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은 어때요? 차 유턴할 때? 잠깐 아빠가 멈췄다가지? 우리 아빠는 막 이렇게 가속을 붙이시면서 뭐 이렇게 가시던데요? 레이서야? 레이서이실 수도 있지. 그 레이서이시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막 어떻게 되냐면 차가 이렇게 가다가 끼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 그럼 안 멈춘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갈 때도 여기를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면 여기 분명히 멈추는 상황이 생기고 다시 출발한다니까요. 그래서 자 결론 뭐냐?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그 지점에서의 속도는 바로 0이 되더라. 자 그리고 운동 방향이 이쪽이다. 만약에 수직선에서 이쪽이다 그러잖아. 그러면 속도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운동 방향이 이쪽이다. 그럼 속도의 부호는 음수가 돼요. 자 왜요? 속도가 뭐라고? 시각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인데 이 시각의 변화가 음수될 수 있습니까? 자, 이 시각의 변화 음수될 수 있어요? 아니 시간이 어떻게 거꾸로 흘러?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뭐 거꾸로 흐른다? 그런 거 아니잖아. 시간은 항상 양수로 흐르는 겁니다. 양의 방향으로. 그럼 이건 항상 양수인데 얘가 그러니까 부호를 결정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했어. 양의 방향. 그러면 이건 양수인 거예요. 양수. 자, 근데 반대로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움직였어. 이때는 방향이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부호를 결정을 한다. 이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속도의 부호를 결정한다 그래. 그래서 일로 가면 이쪽 가면 속도가 양수, 이쪽으로 가면 속도가 음수, 또 위로 올라가면 속도가 양수, 아래로 내려오면 속도가 음수,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그래프 보는 방법을 이제 좀 알려줄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속도 그래프거든요. 자, 속도. 그 다음에 여기 시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갖고 우리 해석을 좀 해봅시다. 운동을. 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에서 최고 속도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니 최고 속도는 아니고 어쨌든 속도가 A초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B초일 때는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한번 기술을 해보면 자 여기서 출발했어. 출발해가지고 A초 갔을 때 속도가 제일 빠르고 B초일 때 속도 좀 줄어가지고 딱 멈춘 거예요. 자 여기 A초, 자 여기 B초. 자 됐죠? 자 근데 이제 봐봐. 속도 부호가 이제 음수로 됐죠? 여기는 양수인데 여기 속도 부호가 음수잖아. 음수면 어떻게 된다고? 방향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점은 뭐예요?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운동 방향 바뀌었어요. 여기랑 여기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봐봐. B초일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꾸로. 예. 그 B초에서 이제 거꾸로 가다가 D에서 또 멈췄죠. 자, 여기 D초에서 멈춘 겁니다. 여기서. 자, D초일 때 딱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운동 방향 바꿔서 이쪽으로 갑니다. D초일 때 멈추고. 자, 그래서 쭉 가다가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일정하잖아.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가긴 가는데 이제 뭔가 일정하게 가는 거야. 등속도죠. 이게 등속 운동입니다. 여기 2초에서부터 F초는 멈춘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속 운동을 하는 거야. 속도가 계속 같다고. 여기는 속도가 증가하는 그 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자, 여기는 등속 운동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A초만큼 가다가 B초 멈췄어. 다시 이렇게 B초에서 거꾸로 가. D초에서 멈췄어. D초에서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운동의 그래프가 얘가 나타낸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프 볼 줄도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시각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변화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시각에 대해서 위치만 변하는 건 아니지. 뭐 예를 들면은 시각에 대해서 막 선생님 계속 살이 쪄 이렇게 부피가 변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넓이가 변할 수도 있죠. 시각에 대해서 넓이가 계속 커질 수도 있고요. 뭐 또 예를 들면은 뭐 길이가 계속 길어질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계속 뭐 키가 이렇게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래서 자, 길이가 바뀔 수도 있고 시각에 대해서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각에 대한 뭐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시각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거 말고도 이거를 바꾸면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뭘 했어요, 우리가? 시각에 대한 위치를 배워줘, 위치. 위치의 변화율. 자, 순간 변화율. 이거 어떻게 썼습니까? 미분했잖아, 미분. 그죠? 이게 속도잖아, 속도. 그래서 미분했었잖아요. 누구를 미분했었나요? 이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했었잖아. 그러면 이 변화율이 나왔었죠. 순간 변화율. 이 순간 변화율이 순간 속도라고 우리가 지칭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이 부피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변화율 구하라 그러면 알겠어요?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은 t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넓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길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길이와 넓이와 부피들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표현을 하신 다음에 미분을 하시면 이 길이의 변화를 나오고 넓이의 변화를 나오고 부피의 변화가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 변하는 거 있지. 시각에 대해서 변하는 거를 시각에 대한 함수로 표현만 잘하면 돼. 그 표현 해놓고 미분을 하면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되죠? 잘 안 하다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좀 한번 내볼게요. 자, 이제 구체적인 예로 선생님이 변화 한번 구해볼 텐데요. 지금 내용이 뭐냐. 자, 가로등이 이렇게 3m짜리가 있어요. 얘 키는 1.5m입니다. 아이, 선생님보다 좀 작은데, 예, 선생님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어쨌든 1.5m는 조금 작긴 한데, 예, 뭐 초등학생이나 합시다. 자, 속도가 1m/s.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한번 물어봅니다. 그림자 길이 변화율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요? 자, 이 그림자 길이 변화율 물어봤어.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라고? 이 그림자 길이를 t로 표현해야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그림자 길이를 t로 표현하는 거. 자, 요게 1번입니다. 1번. 자, 그러면 길이 t로 표현해 봅시다. 지금 그림자 길이가 여기 L이라고 해봅시다. L. 그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얘가 지금 1m에 1초에 1m가 하니까 t초 후면은 여기 t 됐을 겁니다. t. 됐어요? 아니, t초 후면은 tm만큼 간 거야. tm만큼.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은 봐봐. 닮음을 쓰는 거예요. 닮음. 자, 여기 L 대 1.5는 자, L 대 1.5는 L 플러스 T 대 3이 됩니다. 자, L 플러스 T 대 3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게 2배니까, 응? 얘도 이렇게 2배 하면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L이 L 플러스 T니까, 여기서 이제 L이 T 되는 거야. L이 T입니다, 그냥. 자, 그림자 길이 L을 내가 T로 표현했어, 이렇게. 비슷한데? 그림자 길이 L이랑 T, 뭐, 이거 구분 가죠? T 표현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 어떻게 하냐? 미분하시면 돼요. 자, dt, dl은 t로 미분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그림자 길이 변화율은 뭐냐? 1m/s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걔를 t로 표현만 해주면 우리가 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지금 박 선생이 풍선을 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 선생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지금 풍선이 반지름 있지, 반지름. 반지름이 1초에 1cm씩 커진다고 해볼게요. 1초에. 자, 1초에 1cm씩 커져, 반지름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넓이, 지금 풍선 구라고 합시다, 구.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타원처럼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구에, 이 풍선에 부피 변화가 궁금해, 변화. 근데 조금 더 특징이 이제 뭐 특정 지어서 자 조금만 더 특정 지어서 뭐 3초일 때 부피 변화율이 궁금해. 자, 그러면 S 아니라 자 V라고 해볼게요. 자, 부피 변화 V는 어떻게 식을 세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자, 이게 9의 부피 이거 중1 때 배웁니다. 중1 때 배운 거 맞나? 근데 지금 R이 뭐예요? R이 T로 표현하면 1cm, 1초에 1cm씩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2cm로 할게요. 그냥 1초에 2cm 커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R이 2T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1초이면 2cm고 2초면 4cm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부피 V는 3분의 4 파이에 2T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 앞에 곱하면 3분의 32 파이 T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이거 다 숫자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부피 변화를 물어보니까 미분하는 겁니다. dt, dv. t로. 그럼 t로 미분하면은 이게 3 앞으로 떨어지죠? 그럼 32 파이 t 제곱이 바로 부피 변화식인데 뭐라 그랬나요? 3초일 때 부피 변화를 물어보니까 자,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2 파이 곱하기 9 해가지고 9, 28, 9, 30 28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게 이제 부피 변화가 되는 겁니다.